안녕하십니까. 네, 오토기입니다. 실내고 저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스크 코까지 내리니까 더 한 소리 듣는 것 같아서. 네, 여기는 안전한 장소니까요. 네. 디젤, 페르세이드 디젤 2.2 디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디젤이 자꾸 화두가 되고 있고 왜 디젤이 없어져야 되느냐, 퇴출이 되고 있느냐. 사실 디젤은 승용으로 개발된 엔진이 아니죠. 그렇죠. 엔진 자체가 산업용으로 개발된 엔진입니다. 현필이 디젤이 언제 처음 개발됐는지 혹시 알아요? 30년? 30년? 네. 승용이? 아니면 뭐 디젤 엔진이? 승용 1910년. 1910년? 네. 갑자기 확 내려가네? 1910년. 네, 디젤은 원래 1897년에 개발이 됐어요. 독일 사람들이 다 개발하는 것 같아, 엔진은. 루돌프 디젤이라고. 이 루돌프 디젤이 1892년에 압축 착화라는 방식의 엔진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우토스부르크 기계공작소라고. 왜? 트럭으로 유명한 브랜드 하나 기억나죠? 트럭으로 유명한 브랜드 하나 있잖아. 막 엄청나게 큰. M으로 써. 그렇지, 만. 우리는 만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은 MAN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미국은 MAN으로 부릅니다. 원래 만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럼 만이 뭐의 약자일까요? 남자들의 차?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상남자의 차? 그게 맨 앞에 M은 머신 팩토리라는 말의 독일 말이에요. 그리고 A가 아우크스부르크, D가 뉘른베르크예요. 이게 말하자면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기계공작소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게 언제 합병이 됐냐면은 1898년도에 아우크스부르크하고 뉘른베르크가 합병을 해서 1908년인가 아마 만을 설립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기계공작소는 1840년에 설립된 회사고, 뉘른베르크 기계공작소는 1841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1768년도에 기계공작소를 기반으로 해서 태동한 회사가 지금의 만이니까 그 친구들은 250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역사가 이렇게 깊어요. 근데 그 루돌프 디젤이 천재적인 공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디젤을 딱 개발을 해놓으니까 요거 상품화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기계공작소에서 이제 큰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허를 아우크스부르크 기계공작소에서 가지고 그 디젤 엔진을 만들어냈는데, 원래 디젤 엔진은 그 당시 산업 엔진의 중심이자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되필려면. 그리고 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율이 좋은 엔진이 뭐가 있을까 해서, 디젤은 가솔린보다 자연 발화점이 100도 정도 낮으니까 압축만 잘해가지고 환경만 조성하면 자연 폭발을 해서, 디젤의 문제가 뭐냐면 완전 전소율이 낮아요. 왜 완전 전소율이 낮느냐? 물리학과. 설명해 주시죠. 연료의 알갱이가 굵거든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굵은 게 탄소하고 수소하고 다 분해가 돼갖고 산소를 다 만나야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근데 연료 알갱이가 산소가 여러 개가 중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분해하려면 압력도 많이 줘야 되고 온도도 높여야 되고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디젤 엔진이 RPM이 높이 못 가는 거예요. 빨리 못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왜 PM이 많이 나오냐, 그 파티큘러 매터가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것도 완전 전소율, 불완전 전소율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가솔린 우리가 왜 옥탄이라고 하는지 혹시 현필이 알아요? 옥탄가 그리스 말로 팔이잖아. 팔이. 옥토퍼스가 그래서 문어잖아요. 그러니까 옥탄이라는 거는 왜 옥탄이냐면, 그 안에 탄소가 8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8개가 딱 맞춰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4개에서 뭐 12개 사이인데 평균을 내보면 8개예요. 그러니까 탄이라는 게 부탄 하면 4개고, 그렇죠. 네. 그 프로판 하면 3개고, 네. 옥 해가지고 탄 하면은 8개의 8개가 되는 탄소가 거예요.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8개 근데 다 일률적으로 8개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8개가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탄화수소라고 그러잖아요. 탄화수소.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천연가스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탄소라고 안 하고 탄화수소라고 그래요. 근데 왜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옥탄 얘기할 때 이게 구형의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탄소 옥테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C8H18 원래 이렇게 기호는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재밌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C8H18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C가 다리가 4개가 있거든요. 네. 수소랑 결합할 수 있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C가 8개가 쭉 연결되고 나면 위아래로 8개가 쫙 붙고 수소가 네. 양쪽 끝에 붙으니까 네. 8개 곱하기 2 더하기 2 하면 1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평균 8개예요. 거기에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이 수소하고 탄소가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연소가 되는 거예요. 산소. 그렇지. 그러니까 산소가 붙어서 연소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천연가스 연소율이 더 좋고 가솔린이 좋고, 근데 디젤은 탄소가 12개야 평균이. 얘도 딱 1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평균 잡아서 12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탄소를 만나서 태우려다 보니까 태울 탄소가 너무 많은 거야. 부족한 거야 항상 수소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태우더라도 항상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12개 다 쪼개져야 되는데 2개씩 덩어리가 남은 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남는 네. 거죠. 어? 그래서 그게 뭐로 남아요? PM. 그렇지. 그게 바로 나중에 PM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가 좀 많이 네. 남는 거는 PM으로 잡히고 네. 탄화수소만 남는 거는 가스로 탄화수소로 이제 그렇죠. 남고 네. 그게 막 섞여서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이걸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요? DPF. DPF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은 원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 산업용 엔진은 그 정화 장치들이 있어요. 다 대형으로. 그래가지고 그 백금, 팔라듐, 료듐 뭐 이런 걸로 만든 그런 그 포집 장치로 포집을 해서 태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동차 승용으로 이걸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 내연이 환경 문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값싸고 뭐 폭발력 좋고 연비 좋고 다 괜찮으니까 디젤 괜찮네 해서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게 1936년이에요. 그 벤츠 260D 풀만 리무진이라는 차에 처음 탑재가 됐어. 그런데 그때 260D 풀만 리무진에 들어갔던 엔진을 누가 만들어줬냐면 바로 이 아우스부르크 뉴렌베르크 기계공장에서 만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술 제휴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가 우리 디젤은 1936년에 시작했어. 우리 디젤의 원조 아니야. 여기 디젤 엔진은 해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벤츠는 가솔린 엔진밖에 못 만졌단 말이에요. 물론 슈퍼차저가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과거비? 1928년이에요. 정말 엔진 제조 능력은 대단했죠. 대단했지만 디젤은 원래 승용 브랜드들이 만들던 엔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슈퍼차는 벤츠가 만들었어요. 벤츠가 처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벤츠에서 그때 당시에 막 170마력짜리 차도 나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승용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유류비도 뭐 저렴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솔린 엔진은 이게 자연 착화점이 높아가지고 불꽃을 땅 튀겨야 되는데 얘는 한 250도만 돼도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버려요. 이게 정말 좋은 특성이거든. 발화가 돼버리면은 압축만 좀 잘해줘가지고 온도만 높이면은 자연 발화로 팡! 열로만 딱 뿌려주면 네. 거기서 바로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스파크 뭐 타이밍 조절 안 해도 되고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솔린 엔진은 노킹이 뭐 문제가 되지만 디젤 엔진은 노킹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노킹이라고 있긴 있어요. 이 노킹이 개념이 달라. 가솔린은 조기 점화가 문제고 얘는 착화 지연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착화 지연도 노킹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노킹이 될 수 있으나 그 가솔린 엔진처럼 막 그런 비슷한 노크 소리 같은 노킹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젤 엔진은 노킹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있는데 하시는 분은 그 착화 지연에 따른 이상 연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형 선박이나 초대형 엔진들은 그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엔진이 부셔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연소가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솔린도 디젤처럼 그렇게 압축 착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온 게 HCCI 엔진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차지 컴프레션 이그니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호모지니어스 차지가 균등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디젤도 뭐 똑같은데, 근데 굳이 그거를 가솔린 압축 착화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상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마스다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명칭을 이렇게 붙인 네, 거죠. 아직 존재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호모지니어스
뭐 차지 컴프레션 이그니션 HCCI는 가솔린 압축 화이질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디젤이 산업 엔진이고 이게 불완전 연소가 그 특징인 연료다 보니까 이거를 환경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태가 된 거죠. 점점 복잡해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양념값이 안 들어. 근데 식재료가 나쁘면 냄새가 나거나 저지르면 양념값이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비할 수 있겠네요. 영양가는 많아. 네. 힘은 잘 내. 네. 근데 맛이 없어. 재료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을 내려면 막 해줘야 되는 거야. 막 들어가야 돼. 어. 처음에는 사람들의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대충 해줘도 아 맛있구나 하고 봤는데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이 너무 까다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보다 양념값이 몇 배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환경이고 뭐고 간에 힘 좋고 그죠. 연비 좋고 네. 이런 거면 다 만족했는데 야 그러면 너무 환경이 안 맞잖아. 사람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니 막 조미료가 막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DPF를 처음 만든 브랜드가 어디게요? 푸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폭넓게 알린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클린 디젤이라는 말이 유럽에서 나왔어. 그러다가 망친 회사도 그러네. 이 새끼들이 폭넓게 해자 결제했네. 야 진짜 신박한 놈들이네. 그래서 사실 폭스바겐이 그 푸조는 뭐 그 디젤에 대한 그 터보 기술하고 그 DPF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적용한 반면에 이걸 널리 퍼뜨리는 면에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폭스바겐은 그냥 왕 하고 퍼뜨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97년에 프리우스가 딱 나오니까 그때 더 가속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 니들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우리는 클린 디젤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재밌는 광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클린 디젤, 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막 서커스를 뭐 기름을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자의 주의를 끌려고 막 인간 대포 쏘고 막 그런 신문 광고들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기름 한 번 넣으면 네. 한 달 타. 뭐 이런 예. 거지. 그리고 막 지구 녹색 사진 막 걸어놓고 이랬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점점 하나씩이 플러스가 돼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DPF. DPF가 필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PF 안에 연소되고 남은 그 가스들을 포집을 하려면은 그 가스들이 달라붙는 그 탄화수소가 달라붙는 성질의 그 물질들, 금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려 백돈, 팔라듐, 로디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이것들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얇게 해서 필터망으로 해놓으면 수소들이 그 탄화수소들이 달라붙고 그걸 이제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거야. 후분사로. 그러니까 왜 디젤차 그 타다 보면 오일량 증가한다는 게 그 배기행적에서 분사한 게 실린더 벽 타고 다시 밑으로 크랙 케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DPF가 들어가서 출력 저하 일어나고 연료 더 많이 들고 그러려면은 더 기술 보완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야 그래 PM은 그렇다고 치고 녹수는 어떨 건데 이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랑 똑같은 거예요. 신체에서도 우리는 질소산화물을 안 내지. 왜 안 내는지 알아요? 우리 몸에도 산소가 왜 들어가냐면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가서 태우는 거야, 연료를. 우리도 연소를 해서 이게 움직이는 엔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엔진처럼 고온으로 태우질 않을 뿐이에요. 그럼 고온에서 산소와 질소가 이상결합을 할 일이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는 엔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설계가 잘 돼 있으니까 다 완전 연소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야. 산소가 들어가고.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질소와 산소가 압축 착화로 고온으로 딱 만나버리니까 얘네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 친구의 여자친구를 자꾸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대기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린 녹스트랩이라는 기술이 나와요. 근데 린 녹스트랩은 이것도 DPF랑 비슷한 형태란 말이지. 포집해서 태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효용성이 좋지 않으니까 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화공과가 최고란다. 이 화학자들한테 좀 한번 가보자 했더니 이 화학자들이 딱 보고 나서
야, 그냥 여기다 요소수 뿌리면 되겠네. 요소수 뿌리면 질소는 물 이렇게 되겠는데? 그리고 또 남는 건 또 이산화탄소로 나가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은 DPF처럼 하나 만들어. 이 DPF에는 그 백금, 팔라딘, 노듐 같은 게 들어가는데 SCL은 제올라이트가 들어가. 제올라이트가 질소산화물을 또 빨아들이는 요놈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넣고 거기다가 요소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수라는 게 물하고 요소하고, 요소가 32.5%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소수 브랜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게 소변에 들어가는 성분하고 비슷해요. 소변도 딱 그 정도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양서류, 폐유류가 이렇게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요소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넣으면 안 되지. 왜냐면 거기엔 단백질이나 기타 부유물들이 많아. 그리고 요소수 브랜드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무 요소수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칼슘, 칼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극히 잘 경제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금속염이 돼서 이게 결정이 생겨가지고 필터를 다 막아버려. 그러면 그 질소산화물이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야. 유로 6C까지 나오니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유로 7, 유로 8까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건 다 했어.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EGR에 뭐 PCV에다가 다 때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EGR 넣으니까 고압을 넣으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불이다. BMW처럼.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저압을 넣으니까 이거 제때 청소 안 해주면은 터보 차저하고 DPF까지 다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써서 결국은 얘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비용이 들어. 진짜 골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젤 연료 저렴하고 연비 잘 나오고 해서 썼는데 이걸 환경 문제 때문에 계속 해를 여다 보니까 얘 붙고 양념이 재료보다 이만큼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가 디젤을 지금까지 가솔린에 비해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 사이로 비싸게 받았는데 갑자기 300~400만 원 비싸게 하면 살 거예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사도 주판 띵기면서 아, 이제 디젤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그래서 에휴, 그냥 하이브리드로 가자. 아, 디젤 포기하자. 그리고 때 맞춰서 유럽,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네덜란드 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디젤을 퇴출을 시키겠죠. 그렇지. 또 이런 유럽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문화사대주의가 있어서 인문주의, 뭐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그러면 또 환장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야 따고 하고 한번 못이 딱 박히면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디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그때하고 달라요. 또 하더라도 너 아니었잖아. 그치. 너 귀족 아니잖아. 난 나가 있어. 뭐 이래 되는 거죠. 자, 뭐 국뽕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고 판단력이 균형 잡혀 있다는 거 증명됐죠? 유럽하고 서구 사회 어떻습니까? 예, 약간 좀 아리까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막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디젤 퇴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 30년간 진짜 디젤에 올인을 한 브랜드가 많고. 왜?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런데 환경이 이 지경이 나 있지. 제재가 이렇게 높아질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거를 죽이려고 그래서 유럽 자체가 이제 경쟁을 한 거지. 양자구도. 밀고 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밀어주고 있어. 막 탑기어에서도 프리우스 타면은 왜 이상한 사람이 그렇지. 이렇게 프리우스 타면은 쫌생이. 그러니까요. 막 할리우드 스타들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배지지 배지라고 생각을 했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한때 일본에서 하이브리드 밀 때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은 디젤로 막 응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디젤 게이트가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폭스바겐이 양아치 짓을 한 거기도 하지만 디젤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이 상품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치팅을 하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아우디 비롯해서 벤츠까지도 걸렸잖아요. 네, 벤츠. 예. 그리고 BMW는 안 걸렸지만 불이 나버렸잖아. 예. 이러니까 너무 부수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디젤이라는 연료 자체는 이상적이고 디젤이라는 기관 자체는 효율이 좋은데 환경을 같이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디젤은 환경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환경 문제가 첨예하게 됐으니 디젤은 어쩔 수 없이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디젤을 집을 때 신중하셔야 되는 건 조상모사거든요. 그러니까 디젤을 맨 처음에 사서 한 3, 4년간 연료비를 잘 아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디젤에서 고압 연료 라인이 나가. 그럼 이 고압 연료 레일이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는 그 보시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인젝터도 비싸요. 디젤은 고압의 연료 레일에서 받아가지고 그 커먼 라일 방식의 2000바 이상, 최소 2000바. 예전에는 1600, 1700바였다가 2000바로 올랐다가 지금 2400바, 2800바까지 거의 3000바 가까이 좀 쓴단 말이에요. 근데 3000바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압력이거든요. 진짜 무시무시한 압력이에요. 물론 뭐 그 워터젯처럼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이게 미스트처럼 퍼지는 거니까 막 실린더를 막 긁거나 뚫는 압력하고는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세차 그 워터건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이걸 인젝터에서 그러니까 1회 분사당, 초당이 아니라 1회 분사당 보통 평균 6번 분사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 분사서부터 그 본분사, 그 다음에 포스트 분사까지 총 6번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근데 분당 회전수를 계산해보면은 이게 몇 분의 1초인지 계속 나오잖아, 계산이. 1초에도 엄청난 수의 그 분사를 하는데 그 분사마저도 6번, 7번 이게 쪼개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 뭐 피해저 인젝터라든지 디젤 인젝터가 얼마나 비싸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뭐 인젝터도 솔레노이드 방식이 있고 피해저 방식이 있고 또 고압 레일에다가 엔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비싸고 그 다음에 보통 디젤이 16대 1 정도의 그 압축비를 쓰잖아요. 아까 HCCI 그 호모지니어스 차지 그 컴프레션 이그니션 가솔린은 14대 1을 써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을 압축시키면서 그렇게 폭발시키는 그런 압력이 그 마스다에서 그게 좀 높은 압력일 걸 안 쓰는 반면에 대신 성능이 안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엔진도 16대 1, 17대 1까지 가야지만 디젤 효율이 나와요. 제대로 된 디젤 그 사이클을 이용한 제대로 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스파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도 있어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제 스페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컴프레션 이그니션 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불꽃을 튀긴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디젤 엔진 경우에는 16대 1을 써야 되니까 이 블락도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엔진 선택할 때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을 모듈러로 쓰는 브랜드 거에 가솔린 엔진을 그렇지. 사는 그러면 튼튼하지. 거예요. 그러면 가솔린 엔진은 맛이 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디젤 쪽에다가 내구성 전환을 맞춰놓거든. 그러니까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파워트레인, 볼보의 이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좋은 파워트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솔린의 내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강화시켜야죠. 그 다음에 백금이나 팔라듐, 롤돔 같이 비싼 히토류 광물 들어가는 DPF 붙여야죠. 그 다음에 제로라이트 들어가는 SCR 붙여야죠. 요소수통 달아야죠. 라인 달아야죠. 저압 EGR, 고압 EGR 달아놔야죠. 얼마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가솔린보다 150만 원밖에 안 비싸. 그럼 이건 뭐예요? 많이 안 남는 거지. 많이 안 남는 거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자고요. 소비자들에게 개이득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개이득이었어요. 네, 그렇지. 옛날에 진짜 그 휘발유냐 디젤이냐만 그치. 있을 때는 네. 개이득이었거든. 네. 근데 그게 얘네들이 디젤이 점점 가솔린화 되기 시작하고 가솔린이 점점 디젤 압축비 높이고 막 이러면서 디젤화 되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하나 더 달라붙거든. 뭐 하나 달라붙어서 나 하이브리드 나 잡종이 하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하나 또 튀어나오거든. 근데 이 놈은 연비도 얘를 막 넘어가네 이제 막. 그렇지. 그래 이제 위험한 시대. 디젤로서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는 위험한 시대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한 7, 8만, 10만 타고 나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요. 디젤 DPF는 막혀서 이건 뭐 연비 성능은 떨어지는데 매연은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SCR도 뭔가 좀 그 다음에 나중에 저압 EGR도 불안난다고 하는데 이 예전에 R 엔진에 저압 EGR 한번 나가면은 뭐 터보 차저하고 DPF까지 다 들어내는 DPF 한 300만 원, 터보 차저 한 400, 500, 다 하면 1000만 원 넘어가요 변전이. 그럼 차 중고값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디젤 오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아 연비로 아낀 거 이렇게 다 나가는구나 한 방에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사셔서 주행 거리를 굉장히 많이 뛰셔야 된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뭐 한 7, 80만 킬로를 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DPF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클리닝을 통해서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비로 아낀 거 다 나가요. 그래서 가솔린이 그래서 연비는 좀 더 들지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압축비를 좀 덜 사용하니까 내구성이 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정숙하고 일단, 네. 그리고 많이 안 달려 있으니까 잘 안 고장 나고, 나중에 수리비도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질문을 해요. 디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전환님 한번. 뭐 그래 썩 밝지는 않죠. 그죠. 네. 네. 싸이말을 한번 들려 얘기하자면 완전히 아니 그런 말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해? 그럼 현 PD가 하자. 완전히 안 돼요. 안 돼? 우리 오토기 형 꼰대 사이트야? 왜 이래? 나쁜 거 하는 거야? 제가 디젤 타가지고 안 돼요. 아 그래? 네. 우린 그렇답니다. 그 디젤은 완전히 똥됐어.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좋아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디젤 엔진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뭐가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지.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디젤이 뭐 같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이 디젤을 사서 정말 나 이제 차후에 다른 그 파워트레인을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이상 나는 이 디젤이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사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죠. BMW도 이번에 5 시리즈 내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랑 디젤 엔진이랑 묶어가지고 막 5, 2, 3D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후의 보루죠. 그쵸. 보루. 그렇죠. 왜 하이브리드에 디젤 엔진을 잘 안 물렸냐면 디젤 엔진은 저회전 토크가 강해요. 그러니까 저회전에서도 열 효율이 잘 나와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의 원래 목적이 가솔린 엔진의 저회전 구간 냉간시 효율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였어요. 그걸 해결해주면 연비도 좋아지고 저회전 구간의 안정적인 토크도 어시스트 해주니까 좋겠다. 그래가지고 찰떡궁합이었는데 디젤은 냉간시 효율이 괜찮아. 얘는 압축 착하니까. 그리고 저 RPM에서 네. 출력 토크도 좋아. 토크도 좋아. 아, 이게 네. 어차피 힘 좋은데 조금 힘 더 얹어서 뭐 티가 나나?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연비도 괜찮은데 좀 먼저 봤자 하이브리드 모터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는 것만큼의 비용 가치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07년도에 쌍용의 그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지원금 중에서 디젤 하이브리드 개발해라 이렇게 그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상하이 기차로 합병되면서 상하이 기차가 먹튀하면서 그걸 쏙 빨아먹었는데 얘네들이 기술을 딱 갖고 와서 해보려고 보니까 이게 쓸데가 없는 거야. 그래 결국은 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점점 쓸데가 생기는 요인이 뭐냐면 디젤이 그 가솔린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하이브리드를 딱 붙이니까 얘가 또 이렇게 되려 그러네? 디젤은 열받는 거지. 야, 가솔린에 이거 붙이는 것보다 디젤에 이거 붙이면 나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 하는 그런 모티브는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독일 브랜드에서 지금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붙인 이유가 그 DPF하고 SCR의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냉간시의 PM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저속에서 어시스트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면 그 불완전 연소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DPF 가격을 줄이고 또 SCR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걸 마일드로 옮겨서 하면 약간 성능도 업되고 연비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굴린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는 환경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써볼만 하겠구나 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소비자들도 괜찮죠. 취향에 맞으면.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DPF라든지 SCR 수명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컬 브레이크 수명 늘어나듯이.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엔진 쓸 거를 모터로 쓰는 구간이 많아지니까 엔진을 아껴 쓰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엔진이 아껴지면 그 배기물도 그쵸.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거지. 그 외에 환경을 위한 장치들이 수명이 조금씩 길어져요. 소비자들한테도 좋죠. 그럼 뭐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뭐 비싸잖아 지금. 원래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 맞아요. 디젤에 맞는 옷은 아닌데 한 방에 입혀먹은 거지. 네. 그리고 제조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조사는 제조를 할 때 제로섬 게임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끼면 저기에서 쓰고 저기에서 쓰면 여기에서 아껴. 그러니까 먼지 여기 후 불면 저기 안 뜨지 비슷비슷하게 옮기는 것 뿐이지 손해보고 더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이 환경 때문에 DPF 달고 SCR 달고 이 부분은 제조사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들어가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다 더 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젤 만드는 데가 아저씨 안 하고 말아.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 엔진 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